(1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저기 뭐야 오신 분들, 나중에 오신 분들은 제척 기간에 대해서 내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들으셔야 돼요. 이 특수 경매를 하시는 분은 제척 기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이런 거 있는 것을 우리가 낙찰받아도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제척 기간에 의해서 그걸 지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121페이지입니다. 이천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남자 동생 이름으로 돼 있고 땅은 누나 이름으로 돼 있는데, 누나 이름으로 돼 있는 땅만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의 땅만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건물도 아주 좋고 잘 지어진 건물인데 이 건물도 거의 내가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건물에 가등기가 돼 있더라고요. 가등기. 그러면 내가 땅을 샀을 때 건물 주인이 나한테다가 건물을 팔겠다고 얘기하면 내가 가등기 돼 있지 않냐, 가등기 지어서 나한테 팔으면 내가 1000만 원 주마. 근데 가등기 못 지운다 그러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등기를 내가 지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가등기가 제척 기간이 지나서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선순위 가등기 있는 건물을 내가 사더라도 제척 기간에 의해서 그 가등기를 지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내가 땅을 사고 건물도 싸게 내가 매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땅을 낙찰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자, 보시면 건물도 상당히 좋아요. 보면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기에 전원주택 안에 있는 그 건물인데 비어있는 지가 몇 년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여기 뭐야? 토지만 매각으로 나와가지고 땅 가격이 1억 2천이 있는 것이 1억 2,100만 원까지 떨어진 거 1억 4,3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건물이 2개가 있죠. 전원주택지 안에 여기에 건물이 2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건물 하나, 여기 건물 하나인데 내가 보면 이 건물이 정식 건물이고 이거는 별채로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전원주택 이렇게 따로 지어달라면 여기에 먹고 놀라고 이렇게 큰 홀처럼 그냥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방만 하나 만들게 큰 홀로 만들면 거기서 이제 시골에서 먹고 놀고 이런 자리로 만들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여기는 본집이 있는 거예요. 이 2개를 다 건물 매각지에 토지만 나가는 겁니다. 대지가 291평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원주택지가 2천에 있는 경우는 거의 한 100여만 원 정도는 가거든요. 100여만 원 간데 2억 9천이 될 텐데 이게 뭐야? 처음부터 1억 7,300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싸게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양평이나 가평이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또는 15년 전에 그 강이 보이고 그 청평 호수가 바라보이는 땅이 얼마 갔냐면 100만 원 갔거든요. 15년 전에. 근데 지금도 양평 가평 가가지고 그 100만 원 갔던 땅이 지금도 100만 원이 15년 지나도 100만 원입니다. 15년 전에 60만 원이었던 땅도 지금 15년이 지나도 그대로 60만 원인데 건물이 없는 전원주택지는 60만 원인데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 경매로 나오면 땅값이 평당 40만 원, 50만 원 겁니다. 그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원주택이 15년 전, 20년 전에는 유행을 했다가 지금 살아보면은 너무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양평과 가평에 있는 전원주택은 공장이 없죠. 인구가 없는 곳에 양평, 가평인 경우에는 전원주택 땅값이 안 나갑니다. 다만 천안, 이렇게 이천 이런 경우에는 공장이 좀 있는 곳에는 그렇게 땅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양평과 가평에 있는 그 공장이 없는 곳에 순수하게 물만 바라보고 집을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양평과 가평에 가 있는 전원주택은 지금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든지 더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양평과 가평에 전원주택 투자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낙찰을 받고 건물 주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소장을 냈습니다. 소장을 내니까 바로 조정으로 회부가 됐습니다. 정부 취지 조족도 슬라브 지붕 단층 창고 90도 5를 철거하고 단층 주택 박잠재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일거하고 월금 72만 3,750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하고 소장을 낸 겁니다. 소장을 내면서 우리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혹시라도 이 중간에 건물을 또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하게끔 되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가처분을 잘 안 하고도 그냥 합니다. 바로 우리가 소장을 내자마자 바로 조정으로 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이게 갈 때 제가 여주에 조정을 하는데 갔는데 여주에 조정하는 거는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까 제가 대전에 조정하러 갔다 항소했을 때 대전으로 조정했을 때는 조정위원이 다시 얘기하고 조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조정이 다 끝났으니까 가려고 하니까 그 대전에서 고등법원에서 잠깐 남아 있으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남아 있었더니 우리가 조정했던 사례를 전부 다 타자를 쳐갖고 와서 읽어보십시오. 확인해보고 맞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했더니 사인하십시오. 그리고 상대편에도 읽어보라 그러고 사인하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조정을 한 것을 타이프를 쳐서 이 조정한 내용이 맞느냐고 확인했던 거는 대전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한 것이 처음이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조정할 땐 그렇게 조정했던 걸 사진을 갖고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정하는 게 또 달라요. 봤다 보니 조정실이 있고 조정 뒤에 그 판사님이 계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조정을 하게끔 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되면은 그 조정위원이 들고 또 판사실에 가서 물어보고 오고 그러면 또 다시 답변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딱 여주에서 조정하는 거 나 또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또 조정하더라고. 제일 처음에 조정했더니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건물 주인이 땅을 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땅이 누이 거고 그 건물은 제 건데 지금 그 전원주택에 살고 있지도 않고 여기 그 시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에서 혼자 살기가 싫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사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정위원이 땅 주인한테다가 건물을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뭐 싸게 주면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건물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건물을 뭐 2천만 원에 얼마를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천만 원에 사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우리 수강생이 당연히 안 삽니다. 건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 수강생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여기에 이 조정을 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여기에 다시 말하면 난방을 기름 보일러로 하다가 기름 보일러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 전원주택 단지에서 도시가스를 끌었다는 겁니다. 도시가스를 끌었는데 이 집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집만 도시가스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도시가스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만 도시가스가 없고 또 이게 지어져 있는 지가 지금 한 2년이 넘었는데 동파가 났는지도 알 수 없는데 그걸 무슨 2천만 원 주고 산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00만 원 정도에 사겠다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얼마에 팔겠냐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주고 팔겠다 1,000만 원 주고 안 사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얼마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으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는 사실은 가등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상대편에서 알더라고. 뭐라고 했냐면은 500만 원에 뭐 산다 그러면 그 뭐 할 수 없이 우리가 500만 원에 팔 수밖에 없지만은 사실은 그 건물에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등기를 우리가 그 건물을 팔려면 가등기를 지어야지 되는데 제가 그 이제 건물 주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아는 변호사한테다가 물어봤더니 제척기간에 의해서 그 가등기를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등기를 지우려고 하면은 한 3,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가등기를 지우고 나서 넘겨주려면은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 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걸 보고 내가 이제 가등기를 찍는 것 때문에 가등기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가등기를 가격을 깎으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미 자기가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가등기를 지울 수 있다. 가등기를 제척기간에서 지우는 데는 한 3, 4개월 걸린다. 그러니까 가등기를 지우고 난 다음에 건물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를 이미 변호사한테도 다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만 원에 결정이 된 걸 더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건물을 넘겨주고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했냐면은, 자, 보시게 그러면 결정상 원고로부터 10,000원을 받은과 동시에 원고에 2,000씩 모가면 지상 공급 및 조적과 창고 주택을 소유권 이전 정해주고 주택 및 창고를 인도한다. 그 다음에 원고는 얼마에 동시에 이 피고인에게 원을 하고 우리가 이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판결이 나면서 우리가 줄 돈을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건물 주인에게다가 돈을 주지 않고 공탁을 해놓고 기다렸다가 너희들이 가등기가 지어져서 우리한테다가 등기를 넘겨주게끔 되면 법원에 있는 공탁금을 너희들이 찾아가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지금 평등한 거는 제가 일반을 한 거는 제일 교재에다 잘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법정지상권이 있고 거기에다가 무허가로 더 중축했을 때도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법정지상권은 없지만은 땅 주인과 임대 계약서를 만들면 차지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특이한 그 다음에 세 번 이번에 한 것이 뭐냐면은 아까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그러니까 설정이 있는 것도 제척기간에 의해서 지울 수 있다. 그 지울 수 있는 이유는 맨 처음에 사회행위 취소로 해갖고 일반 땅을 경매로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건물도 사행위 취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서 그 건물도 사행위 취소를 우리가 그러니까 없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물의 설정과 가등기를 안고 200만 원에 산 겁니다. 지금 이 네 번째는 건물을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을 우리가 산 건데 거기에 가등기가 돼 있다 보니까 가등기를 쟤네들이 지어주고 우리한테 사게끔 되는데 가등기가 지어주는 기 전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건물 비용을 공탁을 해놓고 가등기를 지어갖고 우리한테다가 건물을 넘겨주고 나면 법원에 공탁이 돼 있는 거를 찾아가기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를 설명을 했다고 해서 말을 제가 얘기할 때는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걸 기억만 할 것이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한 달에 2번씩 금요일날에 제가 추천 물건을 하죠. 추천 물건을 하면서 설명해 주면은 이런 거 비슷한 물건을 제가 추천하면은 여러분들이 교수님 그때 이런 물건을 이렇게 했었던 건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하고 다시 말하면 물어볼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실전 내용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지 물어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건데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생긴 게 뭐가 생겼어요? 물어볼 수 있는 실력이 생기고 너무 모르면은 뭘 물어봐야 되는지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한 달에 2번씩 추천 물건 이렇게 법정 상권이 있든지 없든지 건물 매각처이든지 이런 거를 추천해 드리면은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강의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다면 이거는 낙찰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죠. 하면 예 그렇습니다. 낙찰 받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법무사를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든지 이런 식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게끔 되면 그때 그 내용이 기억이 나면서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을 제가 추천했을 때 내가 이걸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는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판단력.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건물을 해놓고 건물을 가등기를 지어놓고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었죠. 네. 언제냐면 2002년도에 있었죠. 매매와 가등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뭐야? 우리는 2021년도다 보니까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제척 기간에 의해서 이 가등기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한테 넘겨주고 우리한테 넘겨주다 보니까 법원에 공탁돼 있는 금액을 자기네들이 찾아가게끔 된 것들입니다.